오는 일요일 첫 공식 회담을 앞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생중계를 할지 말지를 두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생중계 제안을 받으라고 압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가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이 여야의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민주당도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 또 무슨 조건을 새로 내세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자율적 권한이 있다면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이런저런 핑계를 또 만들어서 시간 낭비가 안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검진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일단 24시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가 확진돼서 24시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지금 이제 일요일 날 양자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지금 튀어나온 셈인데요. 송국건 국장께요. 네. 자, 아무튼 뭐 그건 또 별도로 하고 실무 협상이라도 해야 될 텐데 월, 화, 수, 목 이번 주더라서 이제 벌써 나흘째인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회담에 임하는 그 자세가 다릅니다. 왜 회담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문제부터가 달라요. 아.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회담을 제안을 해놓고 한동훈 대표에게 무슨 뭐 권한이 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건 회담이 성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아.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계속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용산의 입장은 1대1 회담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담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보다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네. 뭐 여당에서는 법원에 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런데 그것을 용산에서 1대2 회담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새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1대1 회담 두 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기 위한 절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권한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권한도 있고 또 그 당당하게 여야 대표끼리 맞서는 모습을 한동훈 대표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생중계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걸 생중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권한도 없는 대표와 회담을 한다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걸 더 이상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무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한 거다. 지지부진도 아니고 열리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았죠. 네. 처음에는 이 생중계 문제 가지고 하다가 네. 어제는 다시 이 문제 그러니까 의제를 가지고 했는데 네. 의제 자체도 제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에 무조건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당 대표니까 민생을 해야 된다. 네. 민생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실무 협상 아니 그런데 진행이 안 송 되죠. 국장님 그런 얘기를 하라고 실무 협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만나서 생중계를 할 것인지 둘이 토론을 하고 양쪽 비서실장이 됐든 누가 됐든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실무 협상인데 왜 실무 협상 자체가 안 열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생을 문제로 논의를 하고 네. 어제 전국을 풀어가기 위한 회담으로 준비가 됐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죠. 형식이 별 상관이 없죠. 내용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서로 일종의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부터 나의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여당 대표가 아니야 이거거든요. 거기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거기 반대에 있는 입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당을 움직이는데 나를 일종의 절차로 생각을 하니까는 형식으로라도 제대로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양쪽이 이제 형식을 중요시하니까는 실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이 생중계 여부 또 그리고 의제를 뭘로 할 것이냐 또 뭐 절차적으로 징검다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냥 거쳐가는 그런 회담이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 최창렬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 쪽의 전략은 뭘까요? 우선 이제 최상병 특검, 해병대원 특검을 성사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네. 또 최근에 제보 공작 의혹까지 포함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제보 공작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상병 이제 수사 외압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과 이제 공작을 그 뭐 했다라는 무슨 단톡방에서 오간 얘기를 김모 변호사가 이제 제보를 한 네, 모 방송사에 갖다 준 것. 그렇습니다. 네. 그걸 제보 공작 의혹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도 포함시키자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었어요. 네. 제3자 추천과 더불어서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음엔 좀 부정적이다가 네. 그것도 포함시키자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3자 추천 특검은 가능해 보이는데 역시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친윤 그룹이 네. 워낙 특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단히 이게 큰 난관일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튼간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과시켜야 될 것이고 이 네. 합의를 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의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영수회담 얘기를 했다가 영수회담에 대해서 여권이 부정적이니까 네.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야 대표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